안녕하십니까. 영상 만드는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영상에 자막을 넣는 스크립트 SF 서브 타이틀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판매하고 있는 비디오 하이브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서브 타이틀즈인데요. 유튜브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자막을 넣는 게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고 그 텍스트를 또 레이어에 하나씩 넣어 가면서 박스도 다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를 이용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은 자체 기능 중에 자막화, 자동으로 자막화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기타 굳이 그 스크립을 이용하지 않아도 자막을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 영상에 에펙에서 사용하는 스크립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치는 지금 보시는 화면 우측에 별도 영상 링크를 만들어 놨으니 클릭하시면은 그 설치하는 방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제 경험입니다만서도 자막 파일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에펙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건 SRT 파일이라는 형태로 그 자막 파일을 이제 삽입을 하는데, 이제 많이들 하시겠지만 국내 개발사에서 나온 브루라는 사이트, 그죠? 브루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한다든지, 또 외국의 AI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자막으로 많이, 그러니까 SRT 파일로 이제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SRT 파일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한 줄에 들어가는 글자 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화면에 몇 줄을 보여줄 거냐.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두 줄도 넣고 세 줄도 넣고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한 줄로 다 자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폰트를 얼마나 크게 할 거냐. 폰트 크기에 따라서 또 들어가는 자막 글자 수가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일단 샘플로 내가 자막 글자를 넣어보고, 만약에 자막을 넣었을 때 이 정도가 제일 보기 좋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설정을 하시고, 브루에서 만들던 어느 사이트에서 만들던 그 글자 수를 확실하게 제한을 하시고 하는 게 나중에 수정도 용이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샘플로 먼저 이 지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SF 타이틀즈라고,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옵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창은 상단에 이 톱니바퀴처럼 되어져 있는 세팅을 누르면은 클릭을 하면 나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T자에다가 대각선으로 빨갛게 되어 있으시죠? 이 부분에 대한 템플을 보시겠습니다. 이걸 다 플레이 하시게 되면 지루하실 테니까 제가 일단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뭔가 자막은 바뀌고 있고요. 근데 이 자막은 뒤 영상에 맞춰져 있는 내용에 따라서 나옵니다. 지금 제가 옛날에 해놨던 영상을 불러와서 했는데 음성까지 나오는 거는 좀 괴로우실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드래그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타입이고요. 여기 보시는, 그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도 내용은 또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한데 뭐가 다르냐? 뒤에 보시면 회색 박스가 있으시죠? 자막바라고 보통 하죠. 자막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 두 번째로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다르냐? 자세히 보시면 이 회색 바가 양쪽 끝까지 가 있습니다. 양쪽 끝까지. 여기 맨 우측 버튼이고요. 양쪽 끝까지 가 있는 형태의 음,
네, 형태의 자막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래그 해서 보시면 아까 처음에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뭐가 다른지를 아셔야 되니까. 자, 아무것도 없이 텍스트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스가 들어가져 있는데 글자 수에 맞춰져서 나오고요. 세 번째는 글자 수하고 관계없이 그냥 가로를 다 채워버리는 이런 형태의 자막 형태가 있습니다. 이 세팅을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장악바가 없는 거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장악바가 있는데 얘는 글자에 맞춰서 하는 거고 얘는 100% 한다. 요거는 컬러 피커죠. 클릭을 하면은 내가 색깔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오퍼시티 지금 5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뒤에 화면이 같이 겹쳐서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건 뭘 얘기하느냐. 여기 텍스트 프로퍼티에서 브레이크 텍스트 인투 투 라인 if exceed 45 레터스 라고 되어져 있는데 45글자 글자를 초과를 하게 되면 다음 줄로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이 스크립이 알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자가 정할 수가 있어요. 이 45라는 숫자가 꼭 정해진 건 아니고 이 사람 내가 이제 기본값으로 넣어놨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추세는 자막이 한 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굳이 메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냥 놓으시고 두 줄 이상으로 할 계획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한 번씩 이제 만들어 봐야겠죠? 중요한 거는 일단 이를 다 끄고요. 이 SF 타이틀즈는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파일을 불러올 거냐? 아까 말씀드린 먼저 준비해야 되는 파일들이 있죠. SRT 파일이. SRT 파일을 불러올 거냐? 예? 아니면 내가 여기서 텍스트를 그냥 입력을 할 거냐? 물론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복사를 해서 붙였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SRT하고 얘하고 큰 차이점이 뭡니까? 얘는 시간 체크가 없다는 거죠. 시간 체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를 해서 크리에이트 서브타이틀즈를 누르게 되면은 들어갑니다. 자막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키프레임에서 다 변경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SRT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여기서 SRT 파일을 불러오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제가 지금 일단 하나는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여기 미리 보이는 창 보실 수 있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냥 원래 있는 창으로 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으로, 아니면 제가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음성이 됐던 영상이 됐던 SRT 파일로 만들어줘. 그럼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시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알아서 그 텍스트 내용이 각각의 그 시간에 맞는 타임라인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죠. 그거 한 가지가 큰 차이점입니다. 물론 SRT 파일을 불러와서 하시는 게 사실 수월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전제하에 SRT 파일을 만들 줄 모른다. 그런데 내가 얘기한 대본은 있다. 그럼 대본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으시는 거예요. 금방 해보려고 했던 자바의 텍스트 내용을 불러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게 뒤로 넘어가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입으로 나눠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추세가 이제 거의 한 줄로 가다 보니 이런 식으로 넣겠다는 거죠. 그러면 세팅 값을 뭐로 할 거냐? 아무것도 없는 거를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체크하는 건 없어요. 선택만 하시고 여기서 크리에이트 서브타이틀즈라는 걸 선택을 하시면 뭐라고 알러트 창이 뜹니다. 이거는 뭐냐? 네 영상이 5분이 넘는다. 늦어질 수 있으니 감안해라. 그 뜻입니다. yes 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시면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죠.
쭉 들어갔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기존에 만들어 뒀던 거는 다 닫혀 있고요. 자, 이렇게 뒤에 보시나요? 일단 세팅값은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이번에는 보면 이렇게 이 시간이 거의 일정하게 나눠지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쭉 가는 거고, 그러면 원래의 영상은 뭐로 되어 있느냐? 제가 일단 약간 열어서 보시게 되면, 웨이브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소리는 달아두겠습니다. 소리는. 여기가 시작인 거죠, 여기가. 여기가 시작. 이번 FT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단 내용을 같이 보셔야 되니까, 여기다 제가 일단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텍스트 내용을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를 만드는 텍스트 박스 2라고 불리우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끝이세요. 그러면은 하셔야 될 게 뭐냐? 기본 전제 조건이 텍스트로 입력했을 때입니다. SRT를 불러온 게 아니고. 그러면은 얘를 열어서 보면 이 키프레임 있으시죠? 이 키프레임을 그 음성에 맞춰 갖고 자리를 이동을 해 주셔야 되세요. 이렇게. 얘는 끌고 와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텍스트만 입력했을 때는 키프레임 들어가져 있는 거를 끌고 와서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끝이세요. 내가 이 음성을 들어보면서 아, 시작되는 지점에 키프레임을 갖다가 위치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플레이를 해서 들으시게 되면 좀 듣기 좋은 목소리도 아닌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T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박스를 만드는 텍스트 박스 2라고 그리우는, 자, 여기가 이제 어긋났죠? 여기에서부터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바로 그 다음에 시작되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나오겠죠. 이게 끝이세요. 아주 간단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플러그인을 실행을 했어요. SRT 파일이 아닙니다. 텍스트 파일입니다. 내가 대본은 갖고 있어요. 말한 그대로. 그 목사에서 붙여놓고 세팅 값에서 자막바를 없애고 할래? 자막바를 있는데 글자에 맞출래? 아니면 자막바를 그냥 길게 뺄래? 색깔은 어느 색으로 하고 오파시티는 어떻게 할래? 정하시고 크리에이트 서브타이틀 누르면 그냥 만들어지고 키프레임만 음성에 맞게 위치를 하면은 끝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옵션에서 다른 거와 다른 건 뭐냐? 자세히 보시면 이 지금 글자에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글자에 여기 보시면 검은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검은색 테두리. 딴 거에는 없어요. 딴 두 번째 옵션, 세 번째 옵션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값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기본값으로 들어가져 있고, 그러면 얘를 나는 보기 싫다. 근데 자막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들어가는 게 낫긴 해요. 그럼 뭐 색깔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뭐 필요 없으니까 없애야 되지 않겠냐. 그럼 그게 어디 있느냐? 이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레이어 스타일을 꽂으면 테두리가 없어져요. 키게 되면은 테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이 스트로크라고 되어져 있고, 이 스트로크에서 내가 색깔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텍스트 스트로크는 뭐냐? 얘하고 얘는 좀 다르다는 거죠. 얘는 레이어 자체에 주는 스트로크이고, 얘는 글자 자체에 주는 스트로크이고. 그래서 얘도 만약에 색깔을 준다, 그럼 이중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만 조심하시면 되죠. 뭐 이거는 뭐 그 값이죠, 결국에는. 그런데 제가 고쳤습니다, 지금. 어디? 플러그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를 고쳤어요. 그럼 앞에 것도 고쳐지냐? 예. 전체 다 고쳐집니다. 이거를 유의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왜? 내가 이 텍스트 자체의 레이어 스타일을 바꾼 거기 때문에.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거는 이제 눈을 닫고요. 자, 두 번째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제가 미리 일단 시간하고 그 키프레임이 음성에 맞게끔 제가 다 일단 작업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하게 되면 이제 맞춰지는데, 그럼 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이 박스죠, 박스. 결국엔. 이 박스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러면 다시 입력하고 내가 여기서 컬러를 줘서 바꿀 거냐?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서브타이틀 백그라운드 해 갖고 나오시잖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필 값이 있습니다. 필. 요 색깔을 바꿔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박스 색깔로 바꿀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메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메뉴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때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서도 키보드에서 U를 누르면 U 알파벳을 누르면 이제 펼쳐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다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하위가. 그럴 경우에는 키보드 컨트롤 누르고 이 화살표를 눌러주면 다 열립니다. 예,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계셨다가, 요 필 값을, 필에 대한 색깔을 바꿔주면 박스가 바뀌는구나, 박스 색깔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좌측에 그 이펙트 컨트롤 창에 보시면은 옵션이 두 가지가 켜 있어요. 옵션이 두 가지가. 저기 두 가지가 켜 있는데, 요게 여기는 라운드니스 되어져 있죠? 여기는 라운더스로 되어 있네요. 또 10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고, 올려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 그죠? 이 라운드가 확 늘어나는 걸로 볼 수가 있고, 숫자는 많이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숫자가 넘어가면 더 이상은 안 되겠죠, 뭐. 자, 일단 리셋으로 둬서 제로로 두니까 직사각 경호되고, 또 글자가 너무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위에 있는, 자, 옵셋 패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0으로 되어져 있는 걸 늘리면은, 자, 박스 크기가 커지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수정은 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박스에 대한 거를.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이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세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으세요. 결국엔 색깔 바꾸는 건 뭐 동일하고, 그죠? 박스 아까 색깔 바꾸는 거 보셨다시피 필에서 색깔 바꿔주시면 되고, 그리고 결국엔 크기 문제죠. 크기 여기 보시면 요거네요. 요거 보시면, 자, 20으로 되어져 있는 거 숫자 늘리니까 또 이제 세로만 올라가죠. 왜냐면 얘 프로그램 스크립트 자체가 가로를 100으로 채웠기 때문에 뭐 굳이 가로에 대한 숫자를 바꿀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숫자를 해서 이게 넓히고 좁히고, 이게 끝입니다. 다른 수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텍스트 내용을 바꾸고 싶습니다. 텍스트 내용을.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일단 그냥 이거 갖고 할게요. 이거 갖고 지금 보이시는 이 텍스트 갖고 하겠습니다. 자, 얘는 닫고요. 얘를 일단 열게 되면은 키프레임이 지금 음성에 맞춰 갖고 싱크가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타가 났어요. 그럼 처음부터 하냐? 여기서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키프레임이 이제 시작을 해서 다음 키프레임까지는 이 텍스트가 그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키프레임하고 좀 넓게 볼게요. 키프레임하고 키프레임 사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가기 전까지는 이 텍스트 내용이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얘를 고치고 싶어요. 그럼 에디트를 누르면 요 내용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럼 내가 여기서 바꾸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밑에 있는 어플라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용이 바뀌셨죠? 이거 오타 났네요. 다시 한번. 자, 이펙트라는 걸 바꾸고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바로. 아주 간단하지 않으세요? 텍스트 내용 고치는 거. 이거를 처음부터 다시 복사를 해서 다시 크리에이트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히려 이 스크립트를 안 쓰겠죠?
너무 불편해서. 내 텍스트 내용을 여기서 바로 즉석에서 고칠 수 있다. 뭐 내가 텍스트 내용을 고치고 겹치겠다 그러면은 해당되는 키프레임 뭐 처음이 돼도 상관이 없죠. 결국엔 이 키프레임 오른쪽으로만 내용은 동일한 거니까. 그럼 에디트 누르면 이 얘를 선택을 해 주고 일단 선택을 해 줘야 됩니다. 선택을 해 주고 에디트를 누르면 이 텍스트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내가 고치려고 하는 내용을 수정을 해 주고 어플라이를 누르면 바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텍스트 내용은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다음에 폰트를 바꾸고 싶어요, 폰트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좀 놓고서 폰트를 바꾼다. 그럼 요것만 바뀝니다, 요것만.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소스 텍스트를 클릭을 하시면 전체 키프레임이 선택이 되시고요. 가급적이면 첫 번째 키프레임이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다 선택이 돼야 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소스 텍스트라는 레이어 선택하시면 다 선택이 되시고요. 여기에서 내가 바꾸려고 하는 이걸로 바꿔볼까요? 이거 보이세요? 바뀌었어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도 바뀌었냐 이거죠. 자, 두 번째 바뀌었죠? 세 번째 바뀌고, 네 번째 바뀌고, 다 바뀐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 정도에서만 놓고 했다. 그리고 얘를 바꾼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뭔가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키프레임을 더블 클릭하면 그 여기서부터 해당돼서 이제 보여지는 텍스트 내용이 선택이 돼요. 이렇게. 그럼 내가 요것만 바꾸겠다. 자, 이거를 이걸로 바꾸고 색깔도 한번 바꿔볼까요? 아이고. 자, 바꿨습니다. 그럼 나머지 거 바뀌었냐? 안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내용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해당되는 내용의 키프레임을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를 바꿔주시면 되고, 다 바꾸겠다. 그러면 소스 텍스트라고 되어져 있는 키프레임, 요 키프레임을 전체 선택하시고, 폰트가 됐던, 크기가 됐던, 색깔이 됐던, 그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에 srt 파일을 이제 불러와 봐야죠. 지금은 여기다 텍스트로 입력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srt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일단 다 지워줄게요. 너무 많아서 복잡하니까 일단 다 지워주고, 자, srt 파일을 불러옵니다. 똑같이 뭐 5분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자, 이제 먼저 받아뒀던 srt 파일을 불러오면 뭔가 모르게 자기가 뭔가 모르게 합니다. 지금 뭔가 모르게. 음, 그러면 다 들어오면은 뭐 successfully라고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자, 결국 이제 이 두 줄짜리 나오는 게 문제신 거예요. 두 줄짜리 나오는 게.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srt 파일 만들 때 글자 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자 수를 갖다 제한을 안 둬버리니까, 그죠? 내가 여기서 잘라서 다음 줄로 넘기겠다 해서 그 넘긴 값에 대한 시간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제한을 안 두고 불러와 버리니까 이만큼이 제가 아까 세팅 값에 있던 45라는 숫자에 의해서 두 줄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srt 파일을 처음 만들 때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끄세요. 이걸로 끄시고 여기는 시간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싱크가 안 맞춰져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 음성하고 얘를 srt를 만들 때하고 약간 좀 다른 거여 갖고 좀 시간이 안 맞습니다만서도, 그러면 변경하는 건 뭐가 있으세요? 결국엔 소스 텍스트 열어서 안 맞을 경우에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안 맞을 경우에 얘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이 처음 폰트는 웹팩이 처음 열렸을 때, 웹팩이 처음 열렸을 때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열려 있는 폰트로 맞춰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아까 저 설명드려서 아시겠죠? 여기 지금 박스 없는 거는 테두리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이거에 대한 테두리는 레이어 스타일에서 수정을 해주면 된다. 여기 좌측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에서 수정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SRT 파일이 시간을 안 맞춰도 된다고 하지만 지금 많은 작업을 해 봤는데 결국에는 보고서 맞춰 줘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XRT에 나오는 시간을 100% 믿지 마십시오. 큰 낭패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꼭 한 줄로 하겠다라는 기준을 세워 갖고 하시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오늘도 짧게 한다고 했는데 또 시간이 길어졌네요. 다음번에도 말자막 관련해서 한두 개 정도 더 소개해 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만드는 아저씨였습니다.